네, 안녕하세요. 사역의 교육을 더하다. 사교육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워드 가드너라는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의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능이라고 하면은 똑똑하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못하거나 이런 것들로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하워드 가드너는 이 지능이라는 것을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해서 이해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하워드 가드너에게 이 지능이라는 것은 IQ라기보다는요, 인간이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이나 결과물 창출에 사용되는 지능은 한 8가지의 유의미한 영역으로 나타난다고 소개합니다. 이런 지능의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지금 지능이라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학창시절에 시험 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워드 가드너가 말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은 문제라고 하면 사냥감을 잡는다든지 또는 원시 스포츠를 한다든지 사람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앞서서 그런 걸 해결하는 능력, 사냥을 할 때는 운동이나 이런 신체 활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지능으로 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문제에서 발현되는 8가지 영역의 지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학교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지능을 발달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을 뿐더러 교회 학교의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과 또 예배가 이런 지능들을 고려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러한 학습자들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예배를 기획하고 교회 교육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하워드 가드너가 말한 8가지 다중지능 이론을 간략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지능은요, 논리 수학 지능입니다. 이 지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학교 시험에서도 요구되는 지능이에요. 그래서 과학적 사고로 명명되는 이 지능인데요, IQ 측정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지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현대 교회 교육이나 학교에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능의 강점은 분석을 잘하거나 평가를 잘하거나 관찰이나 실험을 할 때 이런 지능들이 사용되죠. 네, 두 번째로는 언어 지능이 있는데요. 인간이 가장 보편적으로 가지고 또 개발하려고 하는 지능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고 잘 말하는 그런 지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고 대화하고 논쟁하는 것을 굉장히 즐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 공과공부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능들이네요. 그 다음에도 사실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음악 지능인데요.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음악에 무슨 지능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음악은 우리 창세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미 엄청 오래전 옛날부터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할 때는 또 음표라든지 여러 가지 상징들을 사용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지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음악은 생산성이 있고 또 융통성을 가지고 있고 창조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도 이 음악 지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가지고 사용을 하거나 음악, 박자, 악기 등을 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교육적인 활동들이 가능할 것 같네요. 네, 네 번째로는 신체 운동 지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신체를 사용해서 몸을 움직이는 능력과 관계가 있는 지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가만히 앉아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을 움직일 때 더 많은 학습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반에는 그 운동부 학생들 혹시 있으셨어요? 그 야구반 애들도 저 있었는데 그 친구들 뒤에서 공부를 안 했거든요. 4교시 끝나면은 이제 훈련하러 가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운동하면 우리가 뭔가 지능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야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이 관절들을 움직여서 공의 정확한 부위를 때리고 공간을 파악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까 하워드 가드너가 말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정말 높은 수준의 지능을 요구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신체 운동 지능도 역시나 다중지능 중에 하나로 뽑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시공간 지능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길치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시공간 지능에 약간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공간에 대한 지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어느 방향에서든 가야 될 목적지를 찾고, 사실 이게 문제 해결이잖아요. 내가 이곳으로 가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공간지능을 사용해서 그곳으로 감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시공간 능력은요, 신체 활동 지능에도 복합적으로 사용이 되고 미술 같은 거를 하거나 여러 가지 예술적인 활동들에도 사용되는 능력이. 그래서 이런 시공간 지능은 무언가를 묘사하거나 교육을 할 때는 실물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시각화를 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6번째로 인간 친화 대인관계 지능입니다. 이 인간 친화 지능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에 주목하는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분이 어떤지, 기질이 어떤지, 동기 등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굉장히 잘 하는 그런 지능입니다. 그래서 이 지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협동하고 연합하고 토론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한다고 합니다. 사실 주변에 보면은 되게 개인주의적인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친구들 하나를 이렇게 규합해가지고 잘 이끌고 가는 리더 같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단순히 그냥 대인관계가 좋다가 아니라 이런 대인관계 지능이 굉장히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겠죠. 또 성경에서는 공동체 되게 강조하잖아요. 이런 대인관계 지능을 활용하는 것들 발달시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째로는 자기 성찰, 바꿔 말하면 개인 내적 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접근하고 자기의 감정을 구별해내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에 뛰어난 지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개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현대사회에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일이고, 이것이 뒷받침되어야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없이 올바로 성장하고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 내적 지능 역시도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고 강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일기를 쓰거나 또 성경을 묵상하거나 큐티를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개인 내적 지능을 가진 친구들에게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연 친화 지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물의 종을 파악하고 구별하는 기능인데요. 또 여기에서는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세계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교실 밖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지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가꾸고 이 보호하는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아담 같은 경우가 약간 자연 친화 지능이 되게 높지 않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하는 것들. 사실 이제 현대사회는 자연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배우는 공간 다 인조적인 곳이고 교회 인조적인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연 친화 지능은 더 이상 무시할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 회복되고 발달되고 예배의 시간과 공과 시간을 통해서도 충분히 강조되고 교육되어야 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8가지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생님들 어떠신가요? 우리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그 반의 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학생들이 어느 지능이 조금 더 발달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만약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이번 주에 삶은 어땠니? 라고 한다든지 요즘은 MBTI가 유행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을 건데, 만약 우리가 이 전편이었던 학습 스타일이나 이 다중지능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이 친구의 이런 저런 행동들을 통해서 이 친구는 좀 자연 친화적인 거에 강한 친구구나, 언어 능력 쪽에는 좀 약점이 있구나 파악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또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목장에 엄청 많은 학생이 있지는 않잖아요. 40-50명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5명에서 6명이 있는데 그 학생들의 각각의 이 스타일들을 이해하고 그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해줄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획일화돼서 지루한 공과가 아니라 학생들도 재미있네, 성취감이 있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선생님들도 그 학생들을 점점 더 알아가고 점점 더 깊어지는 관계를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8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8가지 다중지능 이론이 절대적인 이론이다 라고 하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심리학 내부에서도 다중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8가지 지능 외에도 추가적으로 다른 것들이 더 고려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걸 나누는 것은 학생들에게 꼬리표를 달아서 너는 이게 1등이야, 2등이야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의 강점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고, 만약 보다 더 자세한 정보들을 얻기 원하신다면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책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다중지능 이론을
활용해서 어떻게 교회 학교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교육으로 가보시죠. 가시죠.